안녕하세요. 맑은 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낸 여자입니다. 그 미꾸라지는 바로 제 남편의 상사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저는 굉장히 반갑고 소중한 인연을 좋아하게 됐는데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너무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당시 일을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당시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 우선 제 성장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대기업을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자 직장인이었고 엄마는 매운탕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하셨어도 부모님은 저와 두 남동생을 한 번도 외롭게 만드신 적이 없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두 분은 늘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주려고 노력하셨죠. 저희 엄마도 좋은 분이셨지만 특히 저희 아빠는 세상에 다시 없을 호탕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아빠는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갈등도 이해심과 웃음으로 감싸 안아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빠 덕에 엄마 또한 화를 내다가도 결국 픽 웃어버리는 일이 많았죠. 늘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고민해주던 아빠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방팔방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다 하고 소리치며 자랑해대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아빠가 제 나이 고작 21살이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의 하늘이었으니까요. 당시 겨우 49살이던 아빠는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인망이 두텁던 아빠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요. 강 과장님 평소에 술도 잘 안 하는 분이셨는데 하늘에서 나쁜 놈들을 안 잡아가고 왜 과장님 같은 좋은 분만 일찍 데려가시는지. 친척들이나 아빠의 친구들 그리고 회사분들까지 모두 아빠의 너무 이른 죽음을 안타까워하더군요. 그런 아빠의 죽음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죠. 엄만 매운탕집까지 아예 처분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만 아빠가 돌아가신 지 반년 만에 살이 9kg나 빠지셨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연년생 남동생들 또한 공부고 뭐고 다 팽개치고 방황했죠. 아빠의 부재는 너무도 화목했던 우리 가족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리고 만 겁니다. 전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이를 악물었어요. 다니던 대학을 1년 휴학한 전 가족들을 챙기고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동생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며 눈물로 설득했고 마음의 병을 얻은 엄마를 챙겼죠. 엄마를 정신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는데 가끔 마음이 너무 힘든 날이면 아빠 사진을 보며 혼자 펑펑 울기도 했네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랑 상훈이랑 재훈이 금세 다시 기운 찾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아빠, 너무 보고 싶어. 그런 제 노력 끝에 가족들은 점차 본래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은 다시 공부에 열중했고 엄만 조금씩 우울증을 이겨갔어요.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더군요. 저는 되찾은 가족의 모습만으로도 그 힘든 시간을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실 당시 고3이었던 첫째 동생은 재수를 피할 수 없었지만 결국 같은 해 두 동생 모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 또한 다시 복학해 학업에 매진했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뒤 엄만 원래 매운탕집을 했던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시 가게를 여셨어요. 엄마가 원래 장사했던 곳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다시 시작한 매운탕집이 전처럼 잘 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엄마의 매운탕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던 손님들이 많았더군요. 덕분에 재오픈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의 가게는 활기를 찾을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우리 삼남매는 모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깨지고 아래에서 치이고 회사 생활은 보람도 있었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했어요. 유독 힘든 날이면 저는 가족들 몰래 아빠의 사진을 꺼내보며 밤마다 하소연하곤 했죠. 아빠, 아빤 회사 생활 안 힘들었어? 아빤 맨날 씩씩해 보여서 회사 생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거더라.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것저것 조언이라도 구했을 텐데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아빠. 물론 사진 속 아빤 저를 보며 웃고 있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빠가 제게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꼭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어디 아빠가 가서 확 엎어버리고 와줘? 하며 제게 장난스러운 위로를 건네며 말이죠. 아빠는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듯 늘 저에게 힘을 주는 듬직한 존재였어요. 제게 아빠만큼의 듬직한 존재가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저희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인연이 된 이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네요.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곳은 바로 저희 엄마의 매운탕 가게였거든요. 당시 36살이었던 전 매일같이 회사가 끝나면 엄마의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돕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일하던 이모님이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동생들은 자신들이 나온 대학 있는 지방에 각각 터를 잡아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때문에 엄마를 당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아이고, 저 총각 또 왔네. 매번 같이 오는 사람이 바뀌더니만 오늘은 아예 혼자 왔잖아. 미라야, 저 총각이 너한테 관심 있나 보다. 올 때마다 너만 뚫어지게 본다 글쎄. 당시 저는 다른 직원이 구해지기 전까지 거의 한 달가량 엄마의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 저희 엄마 매운탕집 단골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하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죠. 엄만 놀리듯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착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데이트 신청하면 한번 만나나 봐. 엄만 별소리 다 한다. 됐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내가 왜 해? 네가 몇 번 했던 소개팅은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었니? 다 이렇게 인연 만나고 그러는 거야. 정 아닌 것 같으면 안 만나면 되지 뭘 그래. 엄마의 말에 관심 없는 척했지만 내심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절 설레게 만들었죠. 정말로 얼마 뒤 남편은 허둥대며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개발자로 일한다던 남편은 나이 차이도 저와 1살밖에 차이 나지 않고 인상보다 훨씬 성격이 다정하고 착하더라고요. 엄만 만난 지 1년 반 만에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잘 됐다. 난 수영이가 착해서 참 마음에 들더구나. 가끔 됐다는데도 혼자 와서 가게 일손 거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참 성실하고 정이 많아. 네 아빠도 수영일 보면 분명 엄청나게 좋아했을 텐데. 또한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리며 눈가를 붉히기도 하셨죠. 시부모님과 시숙님, 시숙님의 아내인 형님 또한 모두들 좋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우린 양가의 축복 속에 제 나이 38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대리님 아내 되실 분 정말 너무 예쁘세요. 두 분 모두 결혼 축하드려요.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라야, 인사해. 여긴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셔.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남편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에서 전 처음으로 남편 회사 동료분들도 뵐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1년 전 이직을 했었는데 말은 안 해도 회사 일이 자주 힘들어 보였어요. 때문에 혹시 회사 사람들과 사이가 별로인 건가 싶어 내심 걱정했는데 가까워 보이는 남편과 직원들 사이를 보고 안심을 했었죠. 연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정말 일과 집 밖에 모르는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강하더군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회사에 좀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보기로 한 영화는 다음에 보자. 미안해. 다른 데보다 연봉 좀 넉넉히 챙겨준다고 그 회사 너무 당신을 부려먹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도 느낀 건데 그 회사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사람을 몇 번이나 불러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심지어 당신 밤새 열이 펄펄 끓는 날도 일해야 한다고 기어이 회사 출근했잖아. 당신의 회사 대표, 회사 만든 지 10년 만에 지금만큼 회사 키운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직원들 갈아 넣어 만든 결과인 것 같아서 난 좀 그렇네. 우리 대표님 나쁜 분 아니야. 워낙에 바쁜 분이라 회사에 자주 붙어 계시진 않는데 그래도 이 업계 다른 회사들보다 직원들 연봉도 높게 책정해주고 항상 응원해주는 분이셔. 내 능력도 엄청 많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진다니까. 우리 회사 진심으로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가 무슨 직원을 이렇게 부려먹냐고 투덜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 한들 뭐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아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혹시 이번 주말에 다른 약속 있어? 아니, 왜? 우리 회사 부장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셨대. 그래서 집들이 한다고 회사 사람들을 초대했어.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동반으로 오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아마 당신도 가면 우리까지 한 열대 명은 될 것 같아. 아, 대표님도 오신다고 했어. 당신 우리 대표님 뵌 적 없지? 우리 결혼식 날엔 차 사고로 며칠 입원해 계셔서 축의금만 보내주셔가지고. 어, 당신이 좋은 분이라니까 나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잘 됐네. 알겠어. 주말에 시간 빼놓을게. 그렇게 그 주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남편 회사 부장의 집들이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 엄마에게서 점심에 연락이 왔어요. 미라야, 지금 집이니? 미안한데 엄마가 자꾸 배가 아프거든. 열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아마 장염이나 위염인 것 같아. 뭐? 엄마, 그 정도면 병원을 가야지.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병원 가. 집들이를 가기 위해 준비하던 저와 남편은 엄마의 연락에 놀라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병원들이 일찍 닫아 우린 엄마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는 급성 위염 진단을 받고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링거까지 맞아야 했죠. 엄마, 들어가서 푹 쉬고 이따 꼭 내가 사준 죽 먹어.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 우린 집들이 시작 시간보다 약 1시간 반가량을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딱 봐도 부장이라는 사람이 아닌 남편보다 어린 남 직원이더군요. 남편 회사 부장은 제일 상석에 앉아 새빨개진 얼굴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얼굴과 말투를 보니 이미 굉장히 취해 있는 것 같았죠. 캬, 오늘 아주 술맛 죽인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 새로 이사 온 내 집 죽이지? 내가 서울에 이만한 아파트 번듯하게 장만한 거 알면 10년 전 애 데리고 도망간 내 전처도 다시 돌아온다고 싹싹 빌 거야. 그치? 대표님도 아직 안 오시고 이사님은 못 오신다고 하시니 아, 오늘 완전 내가 왕이네. 박 대리 왔어? 재수 씨도 오셨구만. 안녕하세요. 그런데 대리 주제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나? 나 상당히 기분 상했다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장님. 아까 미리 연락드렸듯이 저희 장모님께서. 됐어. 괜한 핑계 갖다 붙이지 말게. 그런데 부장은 미리 늦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짢아 하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직장 사람이기에 애써 기분 나쁜 티를 숨겼습니다. 저 또한 죄송한 표정으로 웃으며 사과드렸어요.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부장은 멈추지 않고 기어이 선을 넘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기분 나빠서 벌을 줘야겠는데. 죄송해요, 부장님. 이거 저희 아내가 신경 써서 고른 집들이 선물인데요. 좋은 전통 소주입니다. 이거 받고 기분 풀어주세요. 소주?
차, 이놈이나 저놈이나 죄다 휴지에 무드 등에 소주 정도의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어. 부장 집들이에 다들 마음만 있으면 돈 모아서 가전이라도 하나 해주던가 해야지. 거기 놓게. 보자, 보자. 벌을 뭘 줄까? 아, 그래, 박대리. 내가 화장실 청소 안 한 지 좀 됐거든. 지금 당장 가서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해놓게. 고무장갑 끼고 변기도 좀 윤기나게 닦아놓고. 화장실이요? 지금 여기서요? 그래. 듣기 싫게 뭘 되묻고 그래. 나 이사 오기 전에도 몇 번씩 우리 집 와서 집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했잖아. 얼른 가. 왜? 와이프나 다른 직원들 아내 앞에서 창피한가? 나 대표님한테 신임받는 사람인 거 알지? 내 말대로 안 하면 이따 대표님한테 자네 당장 자르라고 말씀드릴 거야. 재수 씨 앞에서 잘리게 한번 만들어줘. 잠자코 들어보니 부장이란 놈의 말이 기가 막히기 짝이 없더군요. 자기 집들이에 늦었다고 벌로 화장실 청소하라는 것도 억진데 절 기함하게 만든 건 그전에도 몇 번이나 제 남편이 부장 집과 화장실을 청소했다는 말이었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차마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부장님, 그만하세요. 박대리 아내분도 그렇고 다들 놀랐잖아요. 얼른 우리 술이나 마저 먹어요. 안 먹어. 저놈이 청소하러 들어가는 거 보면 그때 먹을 거야. 아, 박대리, 뭐하나? 자네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됐잖아. 이미 분위긴 싸늘해질 대로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데도 부장은 때를 쓰더군요. 제 남편을 무시하다 못해 깔아뭉개는 듯한 부장의 행동을 더는 참기 힘들었어요. 그만하시죠. 제 남편 이렇게 무시하는 거 저 더는 듣기 힘드네요. 뭐라고? 박대리, 자네 아내가 지금 뭐라는 건가? 이 보세요, 재수 씨. 저 박대리 상사예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텐데. 박대리 회사 생활 꼬이는 거 보고 싶어요? 여보, 그만해. 내가 나중에 다 해결할게. 아니, 그만 못해. 당신 여태 회사에서 이런 취급 받고 살았어? 여러분, 저 사람 평소에도 제 남편한테 저러나요? 저는 화를 내며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생각이 맞구나 싶어 더더욱 부하가 치밀었어요. 저는 부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제 남편한테 사과하세요. 대표님한테 인정받고 있다고요? 그럼 자르라고 말해보시던가요. 제 남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대표가 하는 회사라면 제 남편 미래 위해서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네요. 제 말에 부장은 빨간 얼굴이 더욱 새빨개지며 허참 거리기만 하더군요. 찬물을 끼얹은 듯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져 있었는데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직원이 슬그머니 인터폰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며 후다닥 현관으로 달려갔죠. 대표님 오셨네요. 그 말에 직원들과 아내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라는 말에 저와 남편을 보며 시근덕대던 부장도 우선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더군요. 아내 분위기를 모르던 대표님은 호쾌한 말투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야, 이 부장, 집이 너무 좋은데 사온 화분은 여기 놓겠네. 박대리, 외투도 안 벗은 거 보니 자네도 방금 왔나? 옆에 아내분인가? 반갑습니다. 저는 박대리 회사 대표 김윤호라고 합니다. 전에 결혼식에 못 가봐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대표님은 자기소개를 하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잡지 않고 멀뚱멀뚱 서 있자 그제야 대표님 또한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그 와중에 부장은 화제 전환을 하려고 들더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표님. 박 대리가 늦어서 제가 장난으로 구박 몇 마디 하고 있었어요. 자, 박 대리 함께 재수 씨도 앉으세요. 자자,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첫 잔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아니요. 전 도저히 불쾌해서 못 앉겠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박수영 대리 아내 강미라입니다. 제가 왜 대표님이 내민 손을 안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저 이 집 주인인 저 부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대표님한테도 화가 나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제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죠. 남편은 여보 여보하며 작게 저를 불렀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한 번 꽉 잡았다 놓은 뒤 대표님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당황한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오묘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어요. 거기 재수 씨, 우리 대표님한테 무슨 무례한 말이에요? 대표님, 재수 씨가 뭔가 오해를 한 듯합니다. 제가 나중에 잘 말할 테니까 우선 앉으시고. 아니, 우선 들어보지. 아내분, 아니 강미라 씨,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꼭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과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저 부장이란 사람이 제 남편이 좀 늦게 왔다고 자기 집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윽박지르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온다고 미리 연락을 했었는데도요. 화장실 청소요? 네, 심지어 전 몰랐는데 이사 오기 전에도 몇 번이나 제 남편을 불러서 자기 집이랑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고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요. 보아하니 회사에서 계속 제 남편을 못 살게 군 것 같은데 대표님 이거 아셨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하 직원을 노예처럼 부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이상한 건가요? 아님 대표님 회사가 원래 이런 회사였나요? 이유는 몰라도 제 남편은 그동안 그걸 참아온 모양인데 직접 제가 보고 들은 이상 전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저 부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대표님 신임 받는 직원이라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당장 제 남편을 자르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던데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대표님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제 얼굴만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말을 끊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죠. 대표님, 제 말 듣고 계신가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강미라 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아버지 성함이 강태자, 현자 아니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희 아빠를 아세요?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것도 이런 상황에 갑자기 1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빠 성함을 듣게 되다니요. 당황스러운 이야기에 심각한 표정이던 남편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표님을 보더군요. 제 긍정의 대답에 대표님은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고 마구 흔들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들어올 때부터 어쩐지 낯이 있더라니 이름 듣고 설마 했다니까요. 미라 씨도 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강 과장님 장례식 때 갔었거든요. 저 강 과장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부하 직원이었어요. 네? 저희 아빠랑 같이 일하셨었다고요? 대표님이요? 예, 제가 강 과장님을 참 좋아했었는데 박 대리 아내분이 강 과장님 따님이었다니 이런 신기한 우연이 다 있네요. 저 또한 갑자기 등장한 아빠 이름에 잠시 화내던 상황인지도 있고 얼떨떨해하며 맞잡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삼 세상이 좁아도 참 좁구나 싶었죠. 그런 우리의 정신을 다시 차리게 해준 사람은 바로 부장이었습니다. 저 대표님, 박 대리 아내분이랑 아는 사이신 건가요? 눈에 이채를 띠며 반가웠던 대표님에게 부장이 쭈뼛거리며 묻더군요. 그제야 대표님과 저는 다시 본래의 본론으로 정신을 되돌렸어요. 대표님은 화냈던 표정을 딱딱하게 굳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미라 씨, 우리 이 얘긴 잠시 뒤로 미루고 이 일부터 해결하기로 하죠. 우선 오해든 아니든 어찌됐든 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로 박 대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건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 부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박 대리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 것과 절 들먹이며 짜르네 마네 운운한 건 미라 씨가 두 귀로 직접 들었으니 사실일 테니까요. 이 부장,
나머진 자네 입으로 말해보게.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가 뭔데 날 등에 업고 누굴 자른다 만다 갑질을 해댄 거야? 게다가 평소에도 박대리를 괴롭혔나? 집에 불러서 청소까지 시켰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게요. 그냥 박대리가 위계 질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제가 좀 가르치느라 심하게 군 건 아니고요. 상사 입장에서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네. 박대리가 얼마나 깍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당신이 위계 질서를 우누네? 세상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가르친다고 자기 집 청소를 시키나? 게다가 조금 늦었다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거면 더 늦은 난 뭘 해야 하나? 무릎 꿇고 자네 발이라도 손수 닦아줘야 하나? 아닙니다, 대표님. 전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장, 이 업계에서 그래도 일 잘한다고 하길래 부르는 대로 연봉 주고 신임했던 건데 이제 보니 인성은 영 엉망이었구만. 나한테만 대표님 하면서 싸바싸바하고 말이야. 일을 잘하면 뭐하나. 사람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자네, 내가 바빠서 회사에 잘 못 붙어 있는 걸 이용해서 직원들을 못 살게 군 건가? 정말 실망일세. 군소리 할 것 없이 당장 박대리한테 사과하지 못해? 그럼요, 합니다. 박대리, 내가 미안하네. 내가 술이 좀 돼서 실언을 했어. 재수씨 미안합니다. 저 박대리랑 원래 친해요. 친한 거 모르겠고요. 앞으로 또 한 번 제 남편한테 이딴 식으로 굴면 저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아예 그쪽을 고소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한 인성을 갖추고 직원들을 감싸주는 상사가 돼야죠. 창피한 줄 아세요. 결국 부장은 대표님의 성난 음성에 못 이겨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 집들이 자리인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된 채로 끝이 났습니다. 화가 난 대표님이 자신은 이만 돌아가 보겠다고 하니 이때다 싶어 직원들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부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대표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럼 부장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대표님은 저와 남편에게 잠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전 부장을 보고 콧방귀를 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갔던 집들이 선물은 야무지게 챙겨 온 채로 말이죠. 우린 그 집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주 앉아 대표님은 다시 반갑게 저희 아빠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 과장이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이나 됐다는 게 정말 안 믿긴 해요. 회사에서 안 따르는 후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 과장님 따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희 아빠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할 수 있게 돼서 좋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절 알아보신 거예요? 아무리 장례식장에서 뵀다고 해도 딱 한 번 잠깐 동안만 마주쳤던 건데요. 실제로 뵌 건 그랬지만 과장님이 워낙에 가족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과장님 책상 위엔 항상 가족 사진이 놓여 있기도 했고요. 퇴근하고 같이 술 한잔 할 때면 과장님은 늘 저희 얼굴 가까이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어떠냐? 내 딸 너무 예쁘지? 내가 우리 딸 나중에 시집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애가 탄다, 애 같아. 이렇게요. 특히 미라 씨 자랑을 너무 하셔서 아마 과장님이랑 친했던 직원들이라면 지금도 분명 미라 씨를 알아볼걸요? 저는 자식 사랑이 끔찍했던 아빠를 떠올리며 쓰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벌개진 얼굴로 자식 자랑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아빠의 모습이 말이죠. 대표님 또한 아빠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을 이으시더군요. 과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 처음에 입사해서 윗분들한테 엄청 깨지고 다닐 때도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며 대신 사과해 주시고 절 감싸 주셨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시고 발인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형제도 없고 친척도 별로 없어서 휑한 장례식장 때문에 마음 써주신 거죠. 그리고 마음 추스를 하며 주말마다 절 불러내시더라고요. 속상하다고 술 마시면서 몸 축내지 말고 자기랑 산에나 오르자면서요. 그 힘들었던 시기 과장님 덕분에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회사 일을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몰랐네요. 다행이에요. 남은 분들이 저희 아빠를 좋게 기억해주고 계셔서요. 지금 이렇게 잘 되신 모습 보시면 분명 하늘에서 아빠가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남이 잘 되면 자기가 더 기뻐해 주던 분이 과장님이셨으니까요. 어머니하고 형제분들은 잘 지내시죠?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다들 한동안 힘들어하긴 했는데 이젠 괜찮아요. 제 첫째 동생은 벌써 3년 전에 결혼해서 애도 있고요. 다행이네요. 제가 일적으로만 대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박 대리도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과장님 따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셨다니 제 마음이 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박 대리, 우리 잠시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세. 그동안 이 부장이 했던 짓들 좀 다 말해보게. 자네 그런 불합리한 일을 왜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나? 내가 회사에 없을 때 늘 그런 식으로 자네를 괴롭혔던 거야? 그리고 대표님은 자신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남편에게 부장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한숨을 푹 쉰 남편은 그제야 제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이직한 지 그리 오래 안 되기도 했고 이 부장님이 실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분인 것도 사실이라 우선 참았어요. 회사 다니다 보니까 높게 쳐주신 연봉도 연봉이지만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업무의 자율성도 부과해 주시는 대표님의 회사 운영 방식이 전 참 좋았거든요. 아, 이러니까 회사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구나 싶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표님은 늘 바쁘시다 보니 스트레스를 얹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런 짓을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 또 이 부장이 무슨 짓을 했어? 안 그래도 이젠 점점 못 참겠다 싶었는데 오늘 일이 터진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으니 우선 그 상황은 어떻게 넘어가고 나중에 직접 부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더는 이런 일 안 참겠다고요. 못난 남편 때문에 제 아내만 화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네요. 미안해 여보. 저에게 사과한 남편은 그동안 부장이 유독 자신과 3명의 부하 직원을 쥐잡듯이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마감이 촉박해졌을 때 일을 줘서 야근에 주말 출근을 밥 먹듯이 하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 먹이고 면박과 욕설을 퍼붓는 건 기본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급하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해놓곤 청소를 시키질 않나. 일부러 남편이 쓴 보고서를 틀리게 수정해 대표님에게 잘못 보고해 남편을 혼나게 만들질 않나. 심지어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다가 남편이 거절하니까 그 보복으로 고열이 나던 남편의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그날 당신이 못 쉰 게 그 인간 때문이었던 거야? 당신 그때 상태 정말 심각했다고. 아무리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남의 집 가서 화장실 청소는 왜 하고 앉았어? 회사도 회사지만 무엇보다 나한텐 당신이 있었잖아. 당신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은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들이받을 수 있겠어. 대표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진 않았지만 혹시 잘릴 수도 있는데 나 정도 연차되는 개발자한테 이 정도 연봉 주는 회사 정말 없어. 그리고 말이야 쉽지. 막상 매일 얼굴 봐야 하는 상사 말에 딱 잘라 거절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 회사에서 인정받는 상사니까 더더욱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3명의 직원들도 나처럼 참고만 있었겠지. 남편의 말에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정작 남편의 짐이 돼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론 등을 두드려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편 또한 눈물을 찔끔하며 괜히 자기 때문에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대표님, 안 그래도 조만간 대표님께도 부장님 안행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절 괴롭힌 것도 괴롭힌 거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장님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저번 회식 때 흡연하던 부장님이랑 옆팀 과장님이 말씀 나누는 거 들었어요. 왜 그렇게 저랑 그 직원들을 못 살게 구냐고 과장님이 타박하시니까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일 좀 잘한다고 나대는 것들은 초반에 이렇게 밟아줘야 나중에 잘난 체 안 하고 순종적으로 변한다고요. 이 회사의 강점이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건데 부장님은 자신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을 오히려 괴롭혔던 거예요. 저는 부장님의 그런 행동이 절대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괜히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까봐 부장은 능력 있는 직원들을 더욱 짓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은 대표님 또한 삽시간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랬구만. 우선 알았네. 내 다른 직원들도 따로 불러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동안 고생 많았네, 박대리. 그리고 우리 회사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늘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결국 회사를 키워내는 건 사람이거든. 사람을 아끼지 않는 회사는 절대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네. 그러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내게 말해주게. 대표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얼마 뒤 우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대표님은 한참을 아쉬워하셨어요. 기왕 집들이도 이렇게 된 거 아픈 엄마를 들여다보러 가야겠다는 제 말에 다음엔 꼭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시면서요. 그날 엄마를 보러 가서 저는 대표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괴롭힘 당했던 이야기를 쏙 빼고 일찍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둘러대면서요. 죽을 입에 떠넣던 엄만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시더군요. 세상에, 나 그 사람 알아. 옛날에 네 아빠랑 같이 그 사람 결혼식도 갔었어. 네 아빠가 가끔 참 정이 가는 놈이라며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해 말하곤 했거든. 아, 근데 그 사람이 박서방네 회사 대표였다고? 어머나,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굉장히 신기하고 좋아했겠구나. 워낙 자기 사람을 잘 챙기는 양반이었으니 말이야. 오랜만에 아빠를 떠올린 엄만 이런 걸 보면 아빠의 시간만 그대로인 채 다들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구나 싶다며 눈가를 붉히셨습니다. 저 또한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냈고 남편은 그런 저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위로해 주었죠. 그날 집으로 오던 길에 전 남편을 데리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소곱창집에 데려갔어요. 자, 우리 신랑 많이 먹고 힘내. 속상하기도 하고 괜히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남편은 말없이 웃으며 곱창쌈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이 다정하고 착한 남자를 평생 제가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죠. 월요일인 다음 날 회사에 다녀온 남편이 말해주길 회사에 출근한 대표님은 모든 직원들을 따로따로 면담하며 조용히 부장의 행태를 조사했다더군요. 말이 조용히 조사한 거지 모든 직원을 불러냈으니 직원들 사이에선 부장이 문책을 당할 거라는 말이 돌았다고 했죠. 심지어 곧 잘리게 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아 부장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대표님의 눈치만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저희 집으로 부장이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말이죠. 박 대리,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놀라서 우선 문을 열어주니 집에 들어온 부장은 대뜸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사과하더군요. 그리곤 옆에 선 저를 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부장님, 저희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에서 자네 인적사항을 좀 뒤져봤네.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 대리, 회사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 이러다 대표님이 정말 날 자르기라도 하면 난 어쩌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 나이가 곧 50이야. 곧 정년이 다가올 날 어떤 회사에서 받아주겠냐 말이야. 내가 이렇게 빌겠네. 그러니까 제발 자네가 대표님께 나에 대해 잘 좀 말해주게. 재수 씨, 제가 박 대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 저희 대표님하고 친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재수 씨라도 저희 대표님한테 어떻게 잘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빕니다. 저 마누라한테도 진즉에 이혼당하고 애 양육비만 보내면서 쓸쓸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장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긴 힘들 뿐더러 정말 반성하고 있었으면 적어도 술에 취해 그 밤에 무리하게 찾아오지 말았어야죠.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이었는지 싸늘히 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장을 향해 차갑게 말하곤 부장을 내쫓아버렸어요. 싫습니다, 부장님. 전 부장님의 사소한 즐거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받아 했어요. 대표님이 부장님께 어떤 징계를 내리실지 부장님 말씀처럼 정말 회사에서 내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입으로 부장님을 옹호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제 아내에게 그런 짓 강요하지도 마시고요. 부장님이 벌이신 일에 대한 대가니 그냥 달게 받으시고 더는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괴롭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회사를 위해서요. 그럼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박 대리, 재수 씨. 남편은 부장을 집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저와 남편을 부르는 부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경멸스럽게 노려보았죠. 그 뒤 결국 부장은 회사에서 잘리진 않았어요. 대신 부장은 과장으로 강등당했습니다. 대표님이 모든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등 처분 발표하고 이러시더라. 자기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속으로 곰게 내버려 두지 말고 꼭 말해달라고. 그리곤 모두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셨어. 직원들에게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내가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니까 슬쩍 이러시더라. 자기도 다 자기 상사를 보고 배운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장인어른인 당신 아버지라고 말이야. 한 번도 못 뵀지만 정말 장인어른은 좋은 분이셨나 봐. 남편의 말처럼 아빠는 생전에도 이후에도 늘 제게 자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표님은 부장에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시 그땐 주저없이 해고라고 말씀하셨다는군요. 제게 이젠 과장이 된 부장의 최후를 말해주며 남편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거야. 자기 실력만 믿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직원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굴욕당하고 강등까지 당했으니까. 부장, 아니 과장이 거의 울먹이고 있더라. 마찬가지로 부장, 아니 이 과장의 눈치를 보느라 남편과 다른 직원 셋이 괴롭힘 당하는 걸 말려주지 못했던 나머지 직원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다들 멀쩡한 회사에서 과장이란 인간 혼자 맑음을 흐리는 미꾸라지였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회사는 과장의 강등을 끝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뒤 과장은 기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근근히 모두의 눈치를 보며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어쩌다 한 번씩 대표님과 식사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사모님과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계시더군요. 강 과장님이 가족하고는 웬만하면 떨어져 살지 말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옆에 있어야 가장도 힘이 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물론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보기 좋지만 가끔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은 참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대표님은 전 회사 동료들을 만나면 아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딸인 저와 하는 아빠 이야기는 또 새롭다며 식사 때 하시는 말의 칠할은 저희 아빠 이야기였죠. 남편이 자리에 있는데도 회사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희 아빠가 인생을 참 잘 살아오셨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또 저는 작년에 아들을 출산해 얼마 전 저희 아들의 돌잔치를 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부담될까봐 일부러 직장 분들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대표님은 기어코 남편에게 날짜와 장소를 물어 돌잔치에 와주셨더군요.
그것도 잠시 귀국해 있던 사모님까지 함께 말이죠.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 사위에게 굉장히 잘해주신다고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좋은 자리인데 무조건 와서 같이 축하해야죠. 예전하고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그때 대표님은 저희 엄마 동생들과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심지어 대표님은 저희 아들에게 석돈짜리 돌 팔찌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대표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그냥 밖에 바꿔자. 돌아가신 자네 장인어른이 챙겨주신 내 경조사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과한 것도 아니야. 부디 좋은 아빠가 되게. 저희뿐만 아니라 대표님은 직원들의 경조사에 일일이 참석하지 못해도 무조건 축의 혹은 조의금을 내신다고 하더군요. 한편 제 남편은 작년에 과장으로 진급이 됐습니다. 또한 강등됐던 이 과장은 그 뒤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장이더라고요. 저희 남편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버린 거죠. 날 과장이라고 부르기 싫은지 나 부를 때마다 말을 얼버무리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일할 땐 정확하게 직급으로 불러달라고 말이야. 이 과장은 그렇게 만년 과장인 채 후배들에게 치이고 윗선의 눈치를 보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전과 달리 바빠도 최대한 회사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하신다는군요. 직원들이 대표가 회사에 계속 있는 걸 썩 편해하진 않겠지만 자신이 있어야 또 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또한 회사 분위기를 최대한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지금 남편의 회사 분위기는 3년 전에 비해 월등히 편하고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참 잘된 일이죠. 부디 인품이 제대로 된 대표님의 회사가 지금보다 훨씬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고 늘 바라고 있네요. 대표님을 존경하고 지금의 회사를 사랑하는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전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도 아빠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아빠는 늘 제 곁에 존재하신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죽는 순간은 날 기억하는 이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때라는 유명한 말도 있으니까요. 부디 자랑스러운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비록 제 남편 회사 일은 이렇게 잘 마무리됐지만 직장 내 갑질 혹은 괴롭힘은 어디에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만 해도 힘든 직장에서 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지 그 못된 마음에 혀가 내둘러지네요. 저는 그런 못된 인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처럼 사람은 언제 어디서 처지가 역전될지 모르니 제발 평소의 행실을 똑바로 하고 살라고요. 세상은 좁고 사람 일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남에게 한 악행은 언젠간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말을 늘 가슴에 되새기며 악인들이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주위엔 부디 저런 인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칠게요. 모두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